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 네. 대로 노영민 네. 청와대 비서실장이 네.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8.15 광화문 네. 시위자, 네. 뭐 주동자라고는 네. 했습니다만 네. 살인자라고 불렀는데 네.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지금 사실은 많습니다. 네. 뒤에 뭐 급히 과한 표현이라고 했지만 네. 과연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비서실장이 더구나 그 광화문 집회에 나온 사람을 살인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문정권 똑바로 하라. 거기에 대해서 왜 검찰 탄압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때 8.15 집회 때 항의하러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 정권의 그 반기를 들었다고 그 살인자다. 뭐 살인자라고 한 이유는 그때 뭐 확진자가 600명 이상 나왔고 사람도 뭐 여러 명 그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살인자다 했는데 그건 경강부회죠. 그 시절에 물론 뭐 정부에서 그 경찰에서 막았는데 불법 집회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또 재인산성이라 싸가지고 너무 또 그 과도하게 그 시위를 봉쇄했거든요. 그걸 박대철 의원이 지적한 거 아닙니까? 너무 벽을 쌓아서 몰아니까 한 군데로 몰아버린 거예요. 그 물고기 가두듯이 가두리 양장처럼 광화문 사람도 다 한 군데 몰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번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하죠. 거기 있는 사람이 물론 뭐 마스크 좀 제대로 안 쓰고 정광훈 목사처럼 뭐 그 확진 그 교회 내에서도 있는데 광화문 나온 거 이런 거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정부가 청와대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산성을 쌓고 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건 좀 심했잖아요. 국민의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틀어 막았다. 이거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건데 거기다가 노영민이가 성질을 내면서 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다. 그러면 문재인한테 반대하면 다 살인자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그걸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고 방법론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왕에 이렇게 나온 사람들을 그렇게 재인산성을 쌓아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가두리 양식장에 모으듯이 모은 거 이건 방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죠. 그 얘기를 지적한 건데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비서실장이 흥분한지 모르겠어요. 재인산성이라는데 흥분은 이 정권에서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어떤 비판도 지금 용납하지 않고 있잖아요. 청와대가 경직되고 있는 거죠. 신발 한번 던지니까 그렇죠. 기어이 그 시민을 구속시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비서실장의 말은 곧 대통령의 말이거든요. 예. 비서실장이 대통령 분신이잖아요. 거기다 광화문 모인 사람을 살인자라고 할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나? 저는 그걸 참 깜짝 놀랐고 편가르기에 앞장섰잖아요. 국민을 광화문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하고 나눴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영민 씨가 시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에 시집을 옛날에 시집 그 카드 단말기 국회에다 갖다 놓고 그거하고 긁어서 계산해 줬잖아요. 출판기념회에서 그랬다가 업체들 국회 산자위원장 할 때 그래서 출마도 못한 거예요. 기업 사람들 문제가 줄 돼가지고. 세워가지고 카드 긁어서 그 시집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조금 시적인 표현으로도 좀 쓸만하잖아요. 꼭 살인자라고 하지 말고 뭐 추일 서정에 나오는 뭐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뭐 이런 김강균 시인처럼 이런 표현 하려면은 그러면 나는 뭐 8.15 그 집회 음악 소리를 듣고 그 모차르트의 그 진원곡을 듣는 것 같았다. 뭐 이렇게 좀 그럴싸한 좀 표현 좀 없나요? 같은 시인이라도 도정환 의원하고는 좀 격이 많이 다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도정환 의원은 무슨 국회 답변을 가지고 문체부 장관을 하면서도 한 번도 무슨 논란이라든가 시비가 그렇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적으로 답변을 잘 하는 모양이에요. 여기는 책 팔라고 그때 시를 써서 그런지 도대체 시인 자격이 저는 없어. 시가 은유된 표현이지만 거기에 논리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광화문 집회 봐요.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광화문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때 전국의 진료소에서 광화문 갔다 왔다 하면 무조건 검사 공짜로 해줬어요. 그냥 그렇죠. 일반인들은 십몇만 원 내야 되고. 그러니까 광화문 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카운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억울한 점도 있고 그 당시에 정부가 왜 소비 쿠폰 나눠주고 휴가 늘리고 뭐 거리 완화하고 분위기 띄워놓고 광화문에다 다 책임을 돌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미안한 걸 좀 알아야 되고 그때 또 광화문 집회 옆에 바로 종각에는 민노총이 1000명 이상 모였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또 아무 관련이 없는 거 자기 편이니까. 네? 그래서 곽상도 의원이 아니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은 중국인 입국을 처음부터 이렇게 허용한 그 사람들이 살인자 아니냐 그 그렇죠. 사람들은 더군다나 8.15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놀이공원에 가고 뭐 민노총도 했고 그런 사람들은 뭐냐 그러니까 또 그건 또 불법 집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고 앉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문재인 측근,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지금 말을 너무 거칠게 하거든요. 막 살인자니 이런 말 막 하는데 저는 미국 대통령 선거 아직 결판은 안 났습니다만은 바이든한테 트럼프가 진 가장 큰 이유 저는 트럼프의 막말이라고 봐요. 뭐 경제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저 인종 차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저는 막말. 그냥 막 쓰레기 같은 말을 막 했잖아요. 지난 선거 4년 전에 그 샤이 트럼프라고 해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 중하위층 저학력 백인들이 그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했더니 너무 창피하다. 그 러스트펠드도 많이 돌아섰잖아요. 그리고 저 애리조나 공화당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애리조나가 왜 거기가 맥케인 그 돌아가신 맥케인 그 지역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맥케인 부인도 그 바이든을 지지했어요. 왜? 막말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 미국의 트럼프나 우리 문재인 정권이나 가장 큰 그 잘못은 저는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를 포용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완전히 지금 미국도 진영으로 쪼개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트럼프의 그런 막말과 험악한 행동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죠. 도대체 결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주장을 하고 어떠한 요구를 하더라도 용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자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우리 편 아니다. 그들은 살인자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한테 저 못된 거를 지금 자꾸 닮아가려고 해서 걱정입니다. 링컨 같은 사람 닮아가야죠. 상대방을 용서하고 협상하고 끝까지 수정헌법 때문에 야당을 설득하는 그런 포용과 화해 그리고 그 통합 이 정신을 배워야 되는데 자꾸 갈라치기 자기 편 아니면 다 살인자고 다 적폐 세력이고 이런 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노영민 실장의 발언 중에 보면은 7명 사망하고 뭐 600명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그 사망이라든가 확진자가 전부 광화문 집회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닌데 가장 저는 눈에 띄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0.5%가 하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0.5%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금 경제가 실패가 됐는데 그걸 광화문에다 딱 무슨 근거인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0.5%가 하락해갖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 경제 실패도 광화문 집회다. 이런 식의 경강부의식 논리를 펴더라고요. 운동권 출신들이죠. 공부를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정치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경제 성장률 0.5%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집회 코로나 모두 합친 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광화문에 그거 모인 사람 때문에 경제 성장률 0.5%다. 정말 이거는 뻥튀기를 해도 너무 심한 뻥튀기 아니냐. 침서봉대는 침을 크게 뭐 막대기 정도 한 게 침서봉대인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한 거다. 그래서 도저히 논리가 있을 수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법 집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지금 제일 내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광우병 사태도 그렇고 백남기 농민 그 시위 그렇죠. 다 불법했죠. 뭐 이런 저런 것들 지금 전부 불법 집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과거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 전부 나와서 가세하고 그랬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뭐 8.15 집회에 대해서 물론 잘잘못도 있죠. 마스크 제대로 안 쓰고 잘못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건 불법이고 살인자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전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거죠. 코로나에 대한 모든 책임은 광화문에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강준만 교수가 책을 쓰려고 내로남불 사례를 뒤지다 보니까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서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북대 강준만 교수. 그분도 원래는 진보 쪽 학자 아닙니까? 그 분도 돌아섰는데 또 서울 부산시장 공천 문제 뭐 이런 것도 얘기하니까 또
그거는 이제 또 민주당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예요. 이게 국정감사가 아니고 무슨 민주당 당무감사냐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참 한심해요. 그 상대방 당이 그래도 헌법기관은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면 그래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게 네. 질문을 할 만한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때 그렇죠. 그 당을 만든 것 네. 아닙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입장은 뭐냐? 그걸 대통령한테 직접 물을 수가 없으니까 비서실장한테 묻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대통령이 청와대에 묻는 거죠. 물론 뭐 그 공천 재보선 공천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이가 뭐 책임자긴 하죠. 예.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문재인이가 그 당 책임자였고 그때 당원 당규 불미스러운 당 책임이 있으면 공천 안 하겠다고 당원 당규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비서실장한테 물어보면 될 건데 이제는 여당이 그런 질문한다고 또 펄펄 소리 지르고 당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저는 참 청와대도 문제가 있고 여당 의원들도 참 보면은 저렇게 호위무사같이 됐나. 옛날에 그 권위주의 때 유신동우회 유정의 국회의원도 저렇게는 안 그렇게는 했습니다. 안 했죠. 그냥 저렇게 막무가내로는 안 했습니다. 유정의 자체가 3분의 1인데 좀 부끄러운 걸 좀 알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그 엘리트들이 많았어요. 네.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죠. 엘리트였어요.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그랬지. 저렇게 진짜 저는 우리 저 좌파 그 운동권 친북 운동권 출신들 하는 거 보면 머리가 진짜 텅 비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신동근 최고위원은 네. 아 국민들도 우리 후보 낼지 다 알았지 않느냐. 그러니 배째라는 거야 이제는 완전히 뭐 그 부끄러움 이런 것이 네. 없는 거고 김종민 의원 네. 그 사람도 지금 최고위원 아닙니까? 네. 아 그 유연적인 뭐 소지가 있다는데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그 혁신의 최고 혁신안으로 내놓았는데 그게 위헌이었다는 거예요? 법률가인 국민을 사기친 거죠. 네. 그 혁신안이 먹혀들어 가지고 그동안에 선거에서 이겼던 거 아니에요. 그럼 사기친 거죠, 국민을.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지금 집권 세력의 도덕성에 대해서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린 거다.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린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감사원에 얼마 전에 월성 1호기에 예. 대한 경제성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루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네. 수용하겠다는 입장보다는 그런 그 타당성 문제는 여러 가지 뭐 주민의 수용성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해서 하는 것이지 경제성 평가만 하는 것은 난센스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경제성 평가가만 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이렇게 재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죠. 공무원들이 또 그렇죠. 그런 문서를 전부 파악해오고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된 것 같다든가 뭐 이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지 모르고 공무원 피격 때 또 문 대통령 아카펠라 그거 보았다고 하니까 코로나 때도 밥 안 먹지 않느냐. 야, 참 자기 국민이 진짜 북한한테 처참하게 살해되고 시신조차 불태워졌는데 천연덕스럽게 그거를 공연 보고 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반성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배째라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진짜 참 얼굴에 철판 쓴 정권이 또 어디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 그렇게 집권당을 비판하던 야당 출신인 민주당이 저렇게 원전이라든지 우리 국민이 피격된 거라든지 모든 거에 대해서 저렇게 참 그 말도 안 되는 그 호위무사 역할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까지 느껴집니다. 어제 운영에서 주목될 만한 것은 그 곽상도 의원 이분이 원래 검찰 출신이고 민정수석을 해가지고 청와대 여러 가지 폭로를 많이 하는데 오티머스 자산운용의 그 김모 본부장과의 그런 녹취록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오티머스의 배모 대표라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대표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 땡땡 의원 또 임 땡땡 이런 사람들을 오래전부터 관리를 해가지고 뭐 이런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뭐 학교 문제 또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뒤에서 사적인까지 뒷받침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관리를 했다. 예.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을 안 밝혔는데 기땡땡, 기 씨들은 뭐 임땡땡, 누군지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임땡땡도. 네. 임땡땡도 임보수라고 한 거 보면은 네. 상당히 높은 사람 아닙니까? 기보다는 네. 기모 의외라고 봐야죠. 의원보다는 훨씬 네. 높은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그냥 사기꾼 몇 명이 벌린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의 정치 권력과 손잡고 게이트가 행해졌던 거죠. 예? 그거를 정치권이 비호하고 앞장서고 또 청와대 행정관까지 또 개입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거 빨리 특검 안 하고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노영민이는 무슨 자료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뭐 청와대가 어떤 의혹에도 휘말리지 말라는 그런 당부를 알겠다 하고 가지고 하나만한 소리만 했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그러죠. 강아지가 풀 뜯어먹을 때 소리가 어떤 소리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와서 지난번 주호영 몸 검색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국회에 대한 어떤 무시랄까 그런 것들이 너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너무 심하죠. 그래도 최소한도 입법부의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해줬는데 지난번 국회 운영위도 뭐 8명인가가 운영이 하루 전에 국감 전에 뭐 못 나오겠다 해서 또 일주일 연기해갖고 어제 열렸는데 어제도 한 5명 안 나오잖아요. 민정수석도 안 나오고 경호처장 두 사람 다 현안이 있는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이 입법부가 문재인 대통령 산하에 무슨 무슨 산자부든 뭐 이런 것처럼 하나의 부로 추락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정말 입법부에 대한 어떤 존중한달까 그런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도 국회에 와서 그 사람들이 자기도 국회의원 3선까지 했다고 하지만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질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겸손이라는 건 국민 앞에 겸손하는 거지 그 국회의원한테 겸손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기본을 이해 못하는 거죠. 원래 정당 우위에 있었잖아요. 정당 중심의 정치가 되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주도해야 되고 입법을 주도해야 되고 상권 분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청와대에 시녀가 돼서 들어가 있어요. 청와대 종업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국회에 저렇게 무시하는 작태는 스스로 민주당이 저는 자초했다고 봐요. 그럼 다수를 국민들한테 좀 잘하라고 좀 민주당한테 몰아줬더니 그걸 오만과 그 강권 이쪽으로만 휩쓸려 가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 미국도 그랬거든요. 오바마 때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 때 그때 미국은 다수결에도 각박하게 안 하고 한 60%는 해줘야 됩니다. 상대당 동의도 좀 이끌어내야지 하는데 오바마 케어 때 50% 딱 넘으니까 바로 통과시켰거든요. 그때부터 미국이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민주당도 너무 다수의 횡포로 밀어붙이고 저 국민의힘을 너무 무시하고 오히려 청와대는 종업원처럼 행동하고 이런 게 우리 민주주의의 그 통합, 화해와 조정 이런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상권 분립을 깡통 차듯이 차버리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국회 예결이라든가 또 법사위 또 운영위 국감 등을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힘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그 힘은 내년 재보선 그리고 2022년 대선에서 정말 따끔한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